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딥시크에 대해서 이게 진실 혹은 거짓으로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물론 100%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직 AI 개발자로서 보시는 그 관점 몇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선 처음에 딥식 버전 3 성능을 보면 여기 제일 진한 애들이 딥식 그 A입니다. 여기 이 색이 파란색이 딥식 버전 3거든요. V3인데 여기 보면은 요 약간 짙은 오렌지색이 GPT-4 5.9 그다음 이게 클로드 3.5 소넷이거든요. 네. 보면은 이게 딥식 버전 3가 거의 대체로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저거는 누가 밝힌 거예요? 이거는 딥식에서 직접 공개한 자료입니다. 딥식 자기네들이 자기네 거의 성능을 밝힌 거. 네. 예. 자기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거고 이거는 재현할 수 있는 성능이라서 네. 다른 사람이 해도 거의 같게 나올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제 수학, 이것도 이제 수학 쪽, 이거는 코딩, 이것도 코딩이거든요. 얘 두 개가 수학, 얘가 코딩 이렇게 되는데 수학은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 쪽 벤치마크 지수가 다른 데서도 챗GPT도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가장 다른 AI 모델들이 약세를 보인 거에서 또 가장 강점을 갖고 있다. 네. 또 거기서 한 번 더 놀란 거고. 딥식의 모 회사가 하이플라이어인데 황팡컨트잖아요. 그 여기 이제 설립자가 양원펑이라는 사람인데 네. 되게 수학을 되게 잘하고 수학 천재라고. 그 AI 모델이랑 퀀트 모델이랑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예. AI 모델도 되게 확률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퀀트 모델도 확률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게 비슷해서 잘할 수 있었고 또 워낙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도 하고 또 중국이 수학 올림피아드를 보면은 거의 중국이 쓸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학습한 데이터들 중에서 수학 질문과 수학 답이 많기 때문에 아마 수학 쪽에서 특히 점수가 잘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습 방법에 좀 특이한 걸 적용했는데 예. 지식 증류라고 하는 걸 적용했거든요. 지식 증류. 증류? 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걸 적용했는데 증류주? 소주 만들 때 하는 그 증류? 네, 그 증류 같은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서 좀 알아들으시죠. 네, 소주 같이 이제 증류를 한 건데 네. 뭐를 증류했냐면 네. 더 좋은 모델에 있는 지식을 증류해서 딥식 버전 3를 학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챗GPT를 예를 들면 예. O1을 가지고 포5를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듯이 얘도 버전 3를 학습할 때 예, 파인 튜닝을 할 때 R1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성능이 잘 나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가 교과서가 된 거예요? 네. 더 똑똑한 AI가 덜 똑똑한 AI를 가르치는 걸로 좀 보이고 그걸 이제 딥식에서 공개한 기술 문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식 증류를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럼 버전 3랑 R1이 나오는데 예. R은 아마 리즈닝인 것 같아요. 추론하다. 리즈닝. 추론. 네. 그래서 R1을 버전 3 학습에 R1을 써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먼저 MTP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멀티 토큰 프리딕션인데 MTP. 네. 이게 원래 이거 LLM 같은 자연어 모델을 학습할 때는 네. 다음에 어떤 문자가 나올지를 학습을 하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제가 대호 대표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호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뒤에 대표님, 뭐 형 이런 게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 얘가 예측을 하고 넥스트 토큰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걸로 바로 다음 것만 이제 추론하는 식으로 학습이 되거든요. 아하, 바로 다음 거 하나 추론하고, 네. 그 다음 거 추론하고. 네. 그런데 여기 멀티 토큰 프리딕션은 대호 대표님 안녕하세요처럼 대표님 안녕하세요처럼 여러 개의 토큰을 한 번에 추정을 하는 구조거든요. 예. 이걸 이용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문맥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고 성능이 높아졌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조금 기존에 많이 접근하지 않았던 방법들이라서 되게 중요한 발견인 것 같고요. 근데 저 방식을 그러면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저 아이디어를? 이거는 근데 얘기하기가 애매한 부분인데 네. 빅테크 쪽에서 이게 LLM이 너무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기술 공개를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딥식은 저렇게 멀티 토큰 방식으로 한 번에 덩어리 지어서 학습하도록 했다. 네. 그래서 딥식에 나온 기술들이 전부 다 딥식이 처음 발견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 업계 내에서 컨센서스가 있는 내용들이 대체로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것만으로는 어떻게 딥시크 쇼크까지 됐는지는 아직까지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네.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MLA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네.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인데 네. 원래는 트랜스포머에서 어텐션이라고 하는 걸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냐라는 거를 그 어텐션 한다고 해서 강조한다고 해서 어텐션 모듈인데 이게 MTP를 붙이면 원래는 넥스트 토큰만 프리딕션 하면 되니까 예. 그 어텐션 개수도 엄청 많이 필요하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걸 여러 개를 붙이게 되면 여러 개를 프리딕션 하게 되면은 어텐션이 더 많이 필요하게 돼서 메모리를 많이 먹어서 MLA, 멀티헤드 레이턴트 어텐션이라는 걸로 압축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모리 최적화 기능. 일단 잘은 한 번에 이해는 잘 안 가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학습할 수 있는 것도 한 번에 이제 뭉텅이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나올 것들도 예를 들어서 Y스트릿 뭐 안녕하세요. 네. Y스트릿 반갑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어떤 게 더 초점을 두고 학습해야 하는 건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원래는 이제 노다지 하면 IR 노트 이렇게만 했는데 네. 노다지 하면 IR만 했는데 네. 이제 노다지 IR 노트 구독하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가져온다. 네, 한꺼번에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예. 확률을 다 매기게 되는 거죠. Q1 2.5 질문 주셨는데 요거는 그 알리바바가 최근에 공개했다는 그거죠. 네, 알리바바 1월 28일에 공개한 게 Q1 2.5 맥스 버전이거든요. Q1 2.5도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맥스 버전이고 걔가 버전 3에 대응하는 애인데 버전 3보다 성능이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최상위 버전이라고 가장 최근에 공개한 Q1 2.5 맥스가 딥식의 V3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V3보다 성능이 좋다. 그 마찬가지 R1보다는 R1보다는 아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최근에 언론에서 알리바바의 Q1이 딥식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한 거는 V3보다는 뛰어나다. 네. 근데 R1보다 뛰어난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네, 저도 그것까진 비교해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MOE라고 Mixture of Experts라고 종류가 혼합이겠네요. 한글로 네. 하면은 MOE 구조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MOE 구조가 원래는 이제 모델이 크게 하나 있으면 예. 이걸 이렇게 쪼개가지고 작은 전문가들로 쪼갠 다음에 네. 만약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은 여기 일부분만 활성화시켜서 쓰겠다. 일부분만. 원래 일반적인 그 댄스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모델, 라마 같은 애들은 뭐 70빌리언이라고 하면 70빌리언 파라미터를 다 올려야 되는데 얘는 671빌리언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37빌리언만 올려도 동작할 수 있다. 얘가 37만큼의 영향만 필요하면 그 이만큼의 지능만 필요하면 대답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구조를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딥식이 주장하기로는 MOE 구조를 적용했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량이 줄었다고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그런 방식의 로직을 떠올리지 못했던가? 라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MOE 구조는 미국에서도 계속 접근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좀 의아한 게 이게 엄청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그리고 이게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아니거든요. 여기서 공개한 이제 논문, 기술 문서에서는 가정을 하는 게 모델에 하나의 질문만 들어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671빌리언 중에서 한 3개 정도만 쓰면 돼. 예. 3 전문가만 쓰면 돼. 네. 그러면은 훨씬 적은 메모리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메모리가 줄어드는 게 맞아요. 네. 맞는데 실제로 이 모델을 서빙이라고 하거든요. 서비스를 돌릴 때는 한 번에 한 사람한테만 질문을 받지는 않습니다. 일정 시간 모아가지고 뭐 10개든 100개든 한 번에 모델에 던지고 동작을 시키는데 그러면 그 10개의 질문이 다 다를 거고 이 질문이 10개가 다르니까 결국에는 모델 전체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MOE 구조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특정 영역을 너무 이제 좀 편향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MOE 구조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한 가지 빼먹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전문가를 선택해야 되는지 라우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지를 학습을 해야 되고 그럼 거기에 필요한 학습 비용 늘어나고 메모리가 늘어나고요. 로딩을 해야 되니까. 네. 두 번째로는 이 어떤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 게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잘못 부르면 성능이 낮아지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네. 이 딥식이 네. 굉장한 저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낮은 비용으로 이거를 개발을 해냈다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낮은 비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건 고비용 구조에 가깝죠. 이해가 안 가는데 좀 더 들어보면 좀 달라집니까? 더 들어봐도 고비용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저비용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딥식 그 쇼크가 났는데 지금 네. 대신에 얘네들이 고비용을 잘 하기 위해서 최적화는 되게 많이 했습니다. 최적화. 네, 이게 첫 번째로 이제 All Reduce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아마 작년 5월 달에 딥식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게 뭐 딥식 버전 3랑
그 R1에 있는 논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올 리듀스라고 하는 게 멀티 GPU를 썼을 때 한 번에 그 한 에폭에 막 학습을 하고 나중에 뭐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를 한 번에 다 모은 다음에 예. 학습을 하는 뭐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아우 어려워. 네, 그런 과정들이 용어가 있는데 어려워. 어쨌든 이거 하려면은 GPU를 다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할 때 기존에는 엔비디아 거를 그대로 썼었는데 네. 얘네들은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게 있고 NV링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직접 제어해서 엔비디아 쿠다보다 빠르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이 이름이 HF 리듀스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딥시크 자체적으로 만들었다. 네. 저 구조를 자체적으로 짰다. 네.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전공자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엔브링크에서 올 리듀스를 치려면 이게 링버스 구조라서 모든 GPU를 다 링처럼 돌아다니면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딥시크에 최적화한 거는 인피니밴드에서 바로 특정 GPU에 꽂아버리고 GPU에서 다른 GPU 넘길 때도 NV링크 필요한 것만 태우도록 해서 되게 오버래핑을 많이 시켜서 속도를 많이 최적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극단적으로 하나하나 다 쳐다보고 최적화한다는 스타일은 알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범용적으로 만들어야 보니까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고 네. 잘 활용도가 높게 만들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워크로드라고 하는데 특정한 어떤 그 처리를 하기 위한 워크로드 특성이 있는데 어떤 작업이냐. 그 작업에 맞게 그냥 최적화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번에 그 딥시크 버전 3에 나온 논문에 보면 이 SM 최적화가 있습니다.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쿠다를 쓰게 되면 SM을 뭉치 단위로 쓸 수 있거든요. 한 뭉치로만 쓸 수 있거든요. 이 SM이 뭐 132개가 있는데 H800에는 132개를 한 번에 특정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PTX라고 하는 조금 더 로우 레벨로 내려가서 132개 중에서 20개는 어디에 떼다 쓰고 나머지를 어디에 떼다 쓰고 이런 식으로 최적화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픈 AI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럼 그 친구들은 그냥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132개 뭉치를 네. 그냥 뭐 생각이 없어서 다 뭉치로 받아서 썼느냐. 얘네는 이걸 쪼갤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거죠. 이거 사실 제가 뭐 단정적으로 답변하기는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쿠다를 직접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왔었고 예전에 제가 그 와이스트리트에서 쿠다가 해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엔비디아의 어떤 뭐 개발 환경 생태계? 네. 실제로 극단적으로 최적화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쿠다가 제공한 환경을 쿠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네. 쿠다를 가져다가 네. 자기네들 필요한 대로 좀 튜닝을 해서 다시 쓴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비용이 크니까. 근데 그 말인즉슨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저렇게 자기네들에 맞춰서 최적화를 하고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하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장비를 쓰는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 장비만 쓰는 것도 아니고 구글 TPU도 쓰고 있고 뭐 인텔 가우디도 쓰고 있고 하는데 그 장비들을 쓰려면 결국에는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쿠다라는 게 이미 없는 상황인데 네. 그때는 당연히 지금 가장 필요한 워크로드에 최적화해서 만들 테니까 저런 수준의 최적화는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딥시크가 엄청난 차별화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아직은 안 들어요. 좀 더 들어보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제 저비용 구조라고 물어보시면 아니다. 저비용 구조는 아니고 오히려 고비용 구조에 좀 가깝고 2048개의 H800은 H100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거를 NV링크 대역폭, 속도거든요. 대역폭이. 대역폭을 절반 이하로 줄여서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 모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능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80억 정도에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 H800이 다운그레이드 된 부분이 첫 번째로 NV링크 대역폭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 두 번째가 플로팅 포인트 64비트 FP64라고 하는 게 거의 30분의 1로 떨어져서 거의 못 쓰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FP64는 AI에서 쓰는 건 아니고 거의 천문학 정도에서 쓰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AI 반도체 규제에 해당하는 그 규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NV링크 H100에서 NV링크 대역폭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하. 자, 그러면 2048개 H800 이용해서 80억에 만들었다. 이 의미는 사실 처음에 우리 세팅을 다 하고 나서 이제 학습합니다 하고 학습합니다 시작했을 때 금액을 측정하기 시작해서 학습 끝났습니다라고 할 때 80억인 거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수능을 치잖아요. 그동안의 교육 비용이 다 들었는데 다 빼고 학원비 다 빼고 수능 당일날에 들어간 교통비, 밥값, 집에 오는 교통비 이것만 측정한 게 80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꼼수입니까? 이거 약간 노리지 않았나? 80억에 만들었다고 보는 거는 좀 어렵죠. 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챗GPT를 비롯해서 다른 AI에 빨대 꽂아서 학습시킨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오픈 AI가 뭐 좀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저는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치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기친 거다. 너는 어떤 모델이니? 물어봤더니 저는 챗 GPT입니다. 오픈 AI가 만들었어요. GPT-4 아키텍처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저거 누가 물어본 거예요? 어느 분이시더라? 그 X에서 지금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 짤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강병원님한테 요 얘기 듣고 제가 미리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저도 초반에 이거 딥식을 깔아가지고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물어봤어요. 네. 이제는 안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는 딥식이라고 하던데. 네. 그래서 챗 GPT 아니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전 딥식입니다. 입 싹 씻던데. 네. 혹시 저 이미지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의심이 많은 의심병이 있어서 누가 저 앞부분을 뭐라 해야 되나 이거 조작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합성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제가 집에서 돌려본 건데 이게 제가 찍은 거고요. 예. 근데 이게 딥식 R1의 풀 버전은 아니고 예. 이게 장비가 너무 커야 되니까 14빌리언짜리 모델을 제가 돌려봤습니다. 예. 딥식 웹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미 좀 명료가 들어가 있어서 네, 웹에 있는 거는 명료가 들어가 있어서 검열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주입해 놓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 사전 정보를 좀 적어 놓거든요. 이런 질문 나오면 대답하지 마 이런 식으로. 네. 또는 너는 이런 아이야 이런 걸 해놓거든요. 네. 그래서 딥식 근데 진짜 모델을 받아서 구동하면 그런 게 없이 모델 그대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열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딥식 R1의 14빌리언짜리 돌려보니까 할 때마다 뭐 딥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딥서치라고 하기도 하고 오픈 AI의 AI라고 하기도 하고 GPT 3.5 터보랑 GPT 4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약간 딥식이 약간 좀 정체성 혼란을 겪는 거예요? 네. 우리도 사람의 뇌를 다 모르듯이 LLM의 어떤 기제가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쓰던 아이패드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혼란스러워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얘도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선 좌측에 있는 거는 오픈 AI가 이제 중국에 있는 여러 기업들이 자기네들 API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지식 증류 말씀드렸잖아요. 증류할 때 오픈 AI API를 쓰거나 클로드 API를 쓴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오픈 AI가 증거를 갖고 있다. 자꾸 중국 AI 기업들이 우리 거 베껴간다. 네. 그래서 이거는 되게 호출을 되게 많이 하거나 뭐 특정 IP에 접근을 하거나 뭔가 어떤 패턴이 있다거나 질문이 영 특이하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거 기반으로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우측에 있는 거는 포춘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 정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 했다라고 언급을 한 걸 보니까 어느 정도 조사하고 결과가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디스틸레이션 했다고 해도 이게 챗 GPT나 클로드 디스틸레이션 했다고 해도 딥식의 성과가 되게 낮은 건 아니거든요. 대단한 기술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들 보고 평가절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딥식이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고 네.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 네. 상당하다. 이게 딥식의 베이스 모델인데요. 딥식 버전 3 베이스 모델과 Q1 2.5 베이스, 그 다음에 라마 3.1 405빌리언짜리 베이스랑 성능을 비교하면 아마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이거 딥식 버전 3 베이스는 디스틸레이션을 할 수가 없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식 증유가 안 된 거고 그냥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해서 나오는 그냥 완전 줄기세포 같은 모델인데 이 모델의 성능도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틸레이션 했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시간에 대한 해자가 있는 거거든요. 오픈 AI가 시간에 대한 해자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디스틸레이션 할 때 결국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이 나오는지를 학습을 하는 건데 O1은 이렇게 대답을 하네? 클로드는 이렇게 대답을 하네? 이걸 학습하는 건데 그거를 중국이라고 하면 사람을 태워가지고 사람으로 그 답을 만들어낸다고 하면 사실 디스틸레이션 없어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인간 디스틸레이션이 되는 거겠죠. 휴먼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그런 식으로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치팅을 했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겁니까? IT 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경쟁사 거 가져다가 다 분해해보고 네. 다시 분해 조립해보면서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자기네가 개선된 버전을 내놓듯이 네. AI 측면에서 그럴 수도 있다. 네, 거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죠. 작년 6월 달에 나온 그린 6월 16일이었나? 그때 나온 작년 6월이요? 네, 24년 6월 달에. 예. 이 사람이 일리아스 츠게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일리아스 츠게버가
이거 예전에 이제 쿠다 처음 적용했을 때 네네네. 그분이 많이 하셨고 지금 GPU 기반의 딥러닝을 만든 사람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엔지니어링 쪽으로. 그분이랑 같이 초정렬팀, 슈퍼 얼라이먼트 팀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되게 일을 잘했던 분이시죠. 이분이 퇴사를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거의 160페이지짜리 글인데 여기 핵무기 기밀 정보와 같은 수준이어야 될 정보를 이게 GPT 계열의 모델을 말하는 건데요. 오늘날 우리는 무작위 사스 소프트웨어처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뭐 유튜브도 비슷하겠죠. 어디 들어가면 서비스가 있고 이거 쓰면 돼.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네. 사스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추지능을 중국 공산당에게 넘겨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작년에 나왔을 때는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딥식이 나오니까 이 얘기가 좀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오픈AI 일하던 사람들이 엔트로픽 가서 클로드 만들고 그쵸. 구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오픈AI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혀 보완이 지켜지지 않고 거기에서 대략 30%에서 40% 정도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이 엔지니어 중에서. 내부에서는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 딥식이 만든 게 오픈소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 오픈소스를 똑같이 보고 딥식처럼 네. 물론 이제 아까 뭐 80억 요거는 너무 이제 과소 측정해서 공개한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GPGPU로 네. 우리 기업들도 그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됩니까? 네,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네. 우리나라도 사실 이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딥식은 일부 영역에서는 클로드를 못 넘어갔는데 예. 얘도 못 넘어가는 부분이 여전히 있네요. 예. 근데 얘는 확실히 좀 뛰어난 부분들이 많거든요. Q1 있죠. 빨간 게 Q1 2.5 맥스인데 이런 거 보면은 패스트 팔로잉을 해도 성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우리나라도 잘 따라간다고 하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하여튼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는 네. 뭐 잘하는 나라니까 네. AI 측면에서도 가능성은 있다. 네, 가능성 있고 충분히 있고 예전에 IT 버블 때를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잘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IT 산업이 되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AI 쪽은 2016년도에 알파고가 나왔는데 생각만큼 투자가 크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맞아.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IT 산업은 초반에 이제 나라에서 망을 깔아주면 인프라 투자를 해주면 거기에서 들어가는 건 거의 인건비였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다른 산업이랑 비교해보면 반도체는 장비를 사야 되잖아요. 조단위 장비를 사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정말 설비 투자 많이 해야 되는 설비 투자 산업인데 네. IT는 공간이랑 사람이랑 PC만 있으면 되니까 되게 초기 비용이 적게 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반대로 AI 쪽은 마찬가지로 설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예전 인터넷만 깔아주는 것처럼 국가 단위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우리나라도 포털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국어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이점이 클 거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X를 인수한 것처럼 이점이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충분히 잘하고 세계 최고 기술력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다. 네, 지금 미국에서 AI 투자는 거의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략 GDP의 0.0003% 수준입니다. 엄청 적거든. 아니, 크다고 하는데 미국 산업이 워낙 크니까 GDP가 워낙 크니까 되게 적은 비중인데 이번에 스타게이트를 실행을 했잖아요. 네, 트럼프 체제에서. 스타게이트. 우선 총 500빌리언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하나로 700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다 민간 자본입니다. 아직 미국 정부가 아직 투자를 안 했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투자 안 한 상태라서 저게 그 뭐 소프트뱅크의 투자 비용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네. 저 뒤에 서 계시네요. 서 계시네요. 저분 인터뷰 보니까 그 순간적으로 막 몇 조를 더 그죠. 얼마 했더라? 100조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아이 200조 해 막 이런 식으로 네. 막 목덜미 잡고 막 트럼프가. 네. AI라고 하는 게 결국 패권 싸움이잖아요. 패권이라고 할 만한 게 미국은 화폐를 가지고 있고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시가총액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네네. 최신 기술 쪽에서도 테슬라가 1위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AI 산업인데 AI 산업은 꼭 잡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는 미국에서 AI 투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트럼프도 그 AP 뉴스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거 딥식이 저비용으로 한 건 대단하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대단한 거고 미국에게도 좋은 거다. 왜냐하면 미국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미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패권 국가이고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고 자본 조달에서는 정말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풀었던 달러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다들 부작용을 예상했지만 결국에는 크게 탈 없이 잘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물가가 많이 오른 그 부작용이 있었지만 생각보다는 약했던 것 같고, 그런 기축통화국이랑 자본 조달 지위를 이용해서 전 AI 쪽은 미국이 자본이 부족한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 결국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친구들이랑 종종 하는데요. 예. 한 가지 다른 게 있다. 소련과 중국의 체급이 다른 것 같다. 체급 중국이 네. 훨씬 크다. 훨씬 크다. 그리고 미국에서 주요 엔지니어들의 상당수가 중국인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 스푸트니크 쇼크보다 대응하기 더 힘들 수도 있고 이거 생각보다 장기전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생각보다 있었습니다. 장기전 AI 경쟁은.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가 네. 이 정도까지 빠질 일인가?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의 뭐 투자 판단에 조언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네, 저도 참 엔비디아 주가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우선 첫날 너무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 거의 17% 빠졌으니까. 네. 그 다음에 9% 반등했다가 또 4% 빠졌었죠. 네. 변동이 되게 커서 좀 위험한 시기인 것 같아요. 리스크가 되게 큰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럼 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질문이 처음 떨어진 거는 저비용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야? 라고 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규제가 강해질 거라서 이런 반응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저비용이 아닌 거는 기술 하시는 분들은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엔비디아에서 국가별 매출인데요. 보면 이게 이 색깔이 US거든요. US고 이 노란색이 타이완, 대만이고 이게 중국인데요. 이게 에메랄드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중국이고요. 이게 나머지거든요. 미국이 엔비디아 매출이 되게 많은데 사실 타이완이랑 중국이 대만과 중국이 엄청 빠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반도체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보면 티어 1, 2, 3로 분류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티어 1이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방국들. 네, 우방국들. 18개 국가 중에 하나니까 사실 되게 좋은 위치예요. 네. 그리고 티어 3가 중국을 포함해서 몇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거의 적대국. 네. 근데 거기에는 그 국가들에서 수출 규제된 반도체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네. 임대해서 쓰는 방법. 예. 임대를 하는 거는 막진 않거든요. 대신에 어떠한 관계 기업도 아니어야 됩니다. 자회사도 아니어야 되고 정말 임대를 위해서 쓰는 거는 쓸 수 있다. 두 번째, 클라우드를 쓰면 된다. 미국 거 써라. 네, 그러니까 비싸게 쓰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중국과 대만에서 높아진 것 같고 엔비디아가 최근 엔비디아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사업 되게 늘리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역사를 좀 보면 90년대 닷컴 버블 이때 안 따라가는 기업들은 다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만약에 이게 트렌드가 바뀌는 거를 거부한 기업들은 결국 2000년대 들어서라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해서 결국 다 따라갔거든요. 그럼 2010년대에는 아이폰 모먼트였잖아요. 네네네. 그럼 모바일 앱에 안 따라가는 기업들은 어떻게 됐냐 보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럼 AI 쪽이 지금 안 될까라고 보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온 것 같거든요. 또 예전에 한 거의 10년 전인데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쵸. 4차 산업혁명에서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비판이 4차 산업이 뭔지 모르겠다. 근데 대신에 그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나보면 알 거다라고 했는데 AI가 4차 산업이 아닌가 생각은 그렇죠. 빠질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일부 우리가 딥식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공개되어 있고 우리가 이 모델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는 되게 USB에 들어가는 되게 작은 숫자들의 집합이거든요. 네네네. 이 숫자들만 공개한 거다. 이 숫자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공개를 안 했고 그들의 이제 기술 문서를 공개를 했지만 사실 그걸 100% 믿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오픈 소스라기보다는 오픈 웨이트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게 라마라든지 다른 모델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다 공개하진 않아요? 네, 다 공개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너무 중요한 해자기 때문에 라면 스프의 맛은 공개하지만 네. 라면 스프에 뭐 들어갔는지 정확히는 안 알려준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저도 얘기하면서 느끼는 건데 딥식을 보고 오픈 웨이트라고 하면 약간은 중국 기업이라서 약간 편향되게 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픈 소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LLM의 오픈 소스랑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범주에서 벗어나진 않았는데 이게 있다고 해서 그대로 재현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으로 사서 올랐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가 성장을 하니까 오른 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성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성장이 일어나는 지역 근처에 아파트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개량을 해서 말씀드리면